자, 고전시가 10번째입니다. 제비가라는 작품이고요. 이 제비가는 갈래가 잡가예요. 잡가. 이 잡가는 약간 생긴 것만 보면 여러분이 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가사는 양반들이 주로 썼죠. 물론 이제 후반 가면은 평민 가사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양반 가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그런 가사를 쓰니까 평민들이 그걸 약간 이제 따라하는 측면에서 이 잡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조 같은 경우도 양반들이 평시조 연시조를 썼고 그걸 따라하는 과정에서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잡가는 평민문학, 그래서 작자가 미상이죠.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양한 작품을 차용한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품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차용하고 그 내용들이 또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간의 유기성이 떨어진다. 이걸 이제 밑에서는 비유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이긴 합니다. 자, 내용을 보죠. 만첩산중,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게 인용된 부분들이에요. 만첩산중 늙은범 살찐함캐를 물어다 놓고, 이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놨다는 겁니다. 어르고 논다 유이다. 광풍의 낙엽처럼 벽커 둥둥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가죠.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자, 일락서산이라는 말이 서산으로 해가 진다는 뜻이에요. 월출동령은 동쪽 고개에서 달이 돋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락서산이랑 해는 뚝 떨어져 같은 말이야. 월출동령 달이 솟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잉여적 표현이다. 이렇게 한자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고 있다. 요 한자어 써놓고 뒤에 설명, 한자어 써놓고 뒤에 설명. 그럼 왜 한자어를 쓰고 뒤에 설명을 하느냐? 이 작가를 향유하는 계층은 평민들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자만 써놓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또 한자어를 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또 주는 거지. 왜냐면 또 일락서산 월출동령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많이 쓰던 한자고, 이게 노래 어디더라 무슨 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쓰고 싶은데 평민들을 위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물론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표현상 특징이 평민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한자어 쓰고 뒤에 그대로 설명, 한자어 쓰고 그대로 설명.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잉여적 표현. 그 다음에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요것도 사실은 그 노래에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평민 노래.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흥보가를 인용했죠. 또 흥보가, 제비하면 흥보가를 떼놓을 수가 없죠. 그 흥보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다. 복희씨가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또 중국형들의 특징이 뭐든지 지들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하니까, 이 복희씨라는 분이 중국 고대 황제인데 그물 쓰는 법을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물을 처음으로 이제 인간에게 전해준 그런 인물이다. 뭐 이렇게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복희씨. 아무튼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어 어허이 어이고, 뭐 이런 건 이제 뜻이 없겠죠. 저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노? 그럼 너라고 했으니까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의인법입니다.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이게 이제 색채대비가 쓰였죠. 흰색과 검은색 색채대비. 그리고 이제 여기 박차며가 있잖아요. 구름을 박차고 이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박차며 때문에. 반공중에 높이 떠 우이어 어허이 어이고 또 나왔죠. 우이어 어허이 어이고. 달아를 하느냐, 어디로 도망가냐, 이런 얘기죠. 내 집으로 훨훨 다 오너라. 요게 이제 놀부가 하는 말.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놀부라는 건 아닙니다. 이 화자가 놀부라는 건 아니지만 이 화자도 놀부처럼 제비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양류상의 버드나무 위에, 이거 저번에 했죠. 버드나무 유자.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로 여겨, 제비라고 생각해서, 제비로 착각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꾀꼬리를, 양류상 위의 꾀꼬리를 제비인 줄 알고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제비가 잡고 싶으면 꾀꼬리를 보고 제비다 이러면서 눈 돌아가가지고 잡는다, 이런 얘기죠. 아하 이에이에 헤이에 헤야, 너 어디로 행하느냐, 너 어디 갔니? 공산야월 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두견새 소리죠.
슬픈 소래 두견제. 요거는 이제 슬픈 소래 두견성을 쓰고 보니 요 셋타령에 나오는 슬픈 소래 두견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인용해서 넣은 거고요. 월도천심, 뭐 하늘에 떠 있는 달이죠. 야삼경에 깊은 밤, 11시 1시죠. 삼경이면 밤입니다.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 갑자기 춘향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춘향가에서 흥부가 갔다가 다시 춘향가로 왔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각각 이렇게 유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유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잘 연결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유기성인데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 갑자기 여기서 이 제비 잡고 싶다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가 왜 나오냐고. 이거 왜 나온 거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슬픈 소리 두견제. 이게 여기서 이제 너 어디로 가느냐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견새를 떠올렸잖아요. 여기서 두견새로 간 거야 시상이. 근데 두견새 하면 슬픈 소리고 슬픈 소리에 두견새를 했더니 세타령이 떠올랐고 그랬더니 밤이 떠올랐고 밤에 두견새가 우니까 한이잖아. 그래서 춘향이가 떠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울림비조, 울창한 수풀입니다. 울창한 수풀의 비조, 날아다니는 새는 울림비조 무새들은 울창한 숲을 날아다니는 새 무새들은 농춘화답, 봄을 화답하며 짝을 지어 쌍거쌍래, 쌍으로 가고 쌍으로 온다 이런 뜻이죠. 쌍으로 가고 쌍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가 아니라 커플들이라는 거지. 말 잘하는 앵무새가 날아오고 춤 잘 추는 학두루미가 날아오고. 여러분 학과 두루미는 같은 거예요. 학이 한자, 두루미는 우리말입니다. 학과 두루미가 되게 닮았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거니까 닮았지. 자, 문체 좋은. 문체는 이 문자가 무늬 문자. 체는 그 색깔, 채도, 채색 뭐 이런 거 할 때 채자입니다. 무늬 빛깔 좋은 공작. 공작새 아시죠? 공기 적다 공기. 이게 소쩍새래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 공기 적다 공기. 이게 소쩍새라고 합니다. 뚜루루룩 뭐 이런 소리. 속궁, 숫국새. 접동, 접동새. 스르라니, 슬그머니. 호반새 날아든다. 호반새 새 이름입니다. 이거 뭐 찾아봤더니 뭐라고? 뭐 파랑색과 뭐 무슨 속 뭐 아무튼 무슨 새래. 네, 새 이름이야. 호반새예요.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자, 보시면 지금 새들이 쭉 나오죠. 열거가 돼 있어요. 앵무새. 보시면 새들이 짝을 지어 날아든다 이래 놓고 이제 그 새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앵무새, 약, 두루미, 그다음에 공작새, 소쩍새, 숫국새, 접동새, 호반새, 기러기, 방울새. 이해되시죠? 쭉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나열과 그다음에 음성상징어가 많이 쓰였네요. 그죠? 제비가 아닌 새들만 날아들어 이런 뜻이에요. 제비가 아닌 새들만 날아들어. 도대체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났는가. 제비를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 내용은 별게 없어요. 제비를 잡고 싶어 이런 얘기고 유기적으로 연결 안 되고 각각의 해석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문제 볼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사설의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자족과 흥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같다, 그죠? 일단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렸지 않아요? 여음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음구는 의미가 없는 게 여음구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후렴구면 또 모를까. 그리고 어쨌든 후렴구가 없고요. 아, 그리고 보면 이제 여음구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에이, 에헤이, 에헤야 뭐 이런 걸 이제 여음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죠. 네, 뭐 우이, 어허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의미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역시 5번부터 봐야 돼.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부터 볼까요? 5번부터. A와 B 모두 특정 새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에 덧붙여 그 새의 종류를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새의 종류를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귀찮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이거는 똑같은데. 그죠? 문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공기, 접동새 어딨냐? 없는디?
없죠? 예, 없네요. 이거 말하는 건가? 공작이 일단 달라요. 보면 얘는 이런 공작인데, 그죠? 요거는 이제 울음소리에 포인트를 둔 공작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여기는 문체 좋은 공작이죠. 그죠? 그리고 무늬와 빛깔. 그래서 좀 다릅니다. 5번은 적절하지 않네요. 4번 A와 B에 모두 나타나는 새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새일지라도 특징을 A와 B에서 다르게 묘사. 이거네요. 그죠? 방금 한 거. 공작이잖아. 공작. 다르잖아. 새 같은 종류의 새 공작이잖아. 근데 특징을 다르게 묘사했다. 맞죠? 예, 요거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얘는 이제 무늬와 빛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비유기성 얘기해서요. 비유기성. 비유기성을 큰 특징으로 갖는다. 5번부터 볼까요?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는 제비만 달아나는 상황과 대조되어 맞죠? 원하는 것을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찾아와 욕망의 좌절 맞습니다. 난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농춘하답에 짝을 지어 날아든 무새들과 대비를 이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새들은 쌍쌍이 날아오지만 얘는 혼자 있으니까 고독의 정서를 환기하며 짝을 욕망하는 주체로 볼 수 있군. 네, 맞기는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는 주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제비를 후리러 잡으러 나가는 거 욕망 추구. 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노는 주체가 욕망의 좌절을 느끼는 모습이다. 제비를 잡고 싶은데 제비가 도망가니까 좌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와 슬픈 소리 두견성은 처량함의 정서를 환기한다. 맞습니다. 유사점을 통해 욕망이 좌절된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그런가? 얘네가 처량함의 정서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욕망의 좌절을 그린 거야. 잠깐만 보자. 그러니까 유기성이 없는데 노랫말의 계열화를 통해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랫말의 계열화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각각의 노랫말들을 계열화라는 거예요. 긍정 부정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열화를 통해서 유사성을 추출해보자. 유사성을 추출하면 뭐냐면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좌절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래로 합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어들을 계열화해서 여러분이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죠? 그럼 처량의 정서죠? 그러면 이거를 욕망의 좌절로 봐라. 이런 말이에요. 비유가. 지금 보기가 비유가 아니라 보기가 그런 말이야. 비유기성이지만 노랫말의 계열을 통해서 유사점을 추출해서 추구냐 좌절이냐라는 공통점으로 얘네를 이렇게 계열화해라,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 두 개는 추구보다는 좌절에 둘 다 가깝죠. 그러니까 욕망 좌절의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만첩산중 늙은 범과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공통점으로 합성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닌 게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를 제비로 착각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아닙니다.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를 내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입니다. 욕망 추구의 대상이죠. 그죠? 화자가 꾀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비 대신은 그러니까 제비인 줄 알고지만 어쨌든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봐야지 이걸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끝.